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지방 식사가 정말 동맥경화의 원인이라서 결국은 사망률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지방이 과연 침묵의 살인자로 이렇게 다 매도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상적인 기능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지방의 다양한 분류, 그러면 모든 지방이 다 좋은가? 다 나쁜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L은 착한 놈, LDL은 나쁜 놈,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그 말도 맞는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새로운 발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그런 복잡한 얘기 다 관심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냐? 환자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지방 식사가 지금 정말 이제 동맥경화의 범인인가?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있어요. 자, 고지방 식사,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이런 고지방 식사를 먹었더니 혈관에 이 기름 덩어리가 자꾸 돌아다닐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름 덩어리가 돌아다니더니 혈관에 막 이렇게 찌꺼기 같은 동맥경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나니까 뇌혈관에서 막힌다든지 심장혈관에서 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일이 생겨서 결국 이거는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암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따로따로 떼면은 암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세 번째가 뇌졸중. 요거는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심장 혈관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두 개 합하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뭔가 1번, 2번, 3번, 4번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나요? 아니죠. 다 괜찮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가설이라고 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 가설이죠. 지방 가설. 자,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lipid hypothesis예요. 지방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건 진실일까요? 아니죠.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4단계의 일련의 과정이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 이때까지 우리는 가설을 과학적인 진실로 믿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알아왔던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controversy라고 되어 있죠. 어떤 논란이 있느냐. 이거 제가 물론 영어로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다. 이 지방의 가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가설이, 이런 지방에 대한 가설이 지방이 나쁜 놈이다 하는 쪽과 아니다, 지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쪽이 논문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인용이 되기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논문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그 입장을 옹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용되는 숫자를 보면은 이 지방 가설을 지지하는 쪽이 6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6대1로 지방이 나쁜 놈,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아까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잘 죽는다 라고 하는 가설을 더 많이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이 지지하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콜레스테롤하고 지방 가설이 미신에 가까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면 고지혈증이 걸린다. 자, 이 얘기는 1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느 한 러시아의 과학자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과학자가 또라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토끼에다가 기름을 먹여요. 지방을. 풀만 뜯어먹고 살던 토끼한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토끼가 이걸 옥수수유랑 이런 지방을 잘 먹을까요? 안 먹겠죠. 그래서 억지로 먹입니다. 억지로. 입 벌려놓고 억지로 먹여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토끼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논문 결과에다 100년 전의 논문이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는 토끼는 고지혈증이 걸린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금. 아니, 기름 안 먹여도 그냥 맛있는 사탕을 먹여도 입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막 쑤셔 넣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고지혈증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스트레스나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걸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면역을 올릴 때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고지혈증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발달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근데 토끼가 그러냐? 좀 잡식성 동물들은 그러면 지방을 먹을 수 있잖아. 시궁지나 원숭이, 개코 원숭이 이런 애들은 지방을 먹어도 고지혈증이 안 걸려.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가 고지혈증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말이 안 맞죠, 지금. 사람은 토끼가 아니잖아.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한다고 고지혈증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사이족, 몽골족, 그 다음에 에스키모 원주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채소가 없어, 동네에.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사냥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거나 동물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그 쌀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상은 안 되지만 보석처럼 비싼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죠, 거기는 초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사이족, 몽골족 이런 사람들은 칼로리의 절반을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고지혈증이 많고 막 심장마비 막 걸리고 막 뇌졸중 많고 이럴 것 같잖아요.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몽골족이나 마사이족이나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도시로 가면, 도시에 가서 빵이라든지 서양화된, 서구화된 식사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고지혈증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꺼름칙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가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LDL, 총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높고 총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이런 게 높으면 이제 고지혈증이고 HDL은 그러면 높으면 고지혈증이냐? HDL은 높으면 좋은 거니까 그건 또 고지혈증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세 가지는 높고 한 가지는 낮은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내과에서 정해놓은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LDL이 두 번째 단계에서 LDL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LDL은 바이러스와 세균, 독소들을 이제 중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막 사람들이 대거 입원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어요. 콜레스테롤이 낮았던 사람은 들어와서 계속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회복 못한 사람들은 다 사망. 실제 작년에 나온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동맥경화가 된다는 것은 고지혈증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최근엔 IDL이나 VLDL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식동물한테 고지방 식사가 이제 이런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면 육식동물한테 문제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초식동물이 동맥경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씨앗만 먹잖아요. 그런데 맨날 물고기 잡아먹는 펭귄하고 동맥경화 비율이 같아요. 물론 이제 동물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응 방식이 있어서 좀 다르게 음식을 소화해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논란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것을 여기에는 별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에 기전들을 자세하게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총 사망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병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병이 걸렸더라도
체질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나이가 젊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뭐 그러니까 좀 다양한 변수들이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다 때려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죽냐 안 죽냐 총 사망률 가지고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랑 저기 멕시코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보면 핀란드의 심장혈관 질환 사망률은 멕시코의 6배입니다. 6배. 그런데 두 나라의 지방 섭취율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다 치우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죽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6배나 잘 죽는 핀란드 사람들은 멕시코보다 지방을 6배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섭취하는데도 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만 보는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는 LDL을 더 많이 보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에는 총 콜레스테롤만 가지고도 심장혈관 질환 또는 그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2008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17만 명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연구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LDL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로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총 콜레스테롤 아까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200 이하를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 자기 부모님들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든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라면 160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 기준이었거든요. 160에서 200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망률이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자, 이쪽 사망률이 이제 여기가 2배, 1배, 그러니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보다 낮은 건데, 오히려 사망률이, 이건 남자입니다. 이거 여자고요. 남자는 200에서 240, 240 이상,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160이야. 이 사람들이 1.6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낮으면 잘 죽습니다. 이 연구만 놓고 보면 잘 죽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활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 보면 빼빼 마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낮은 이런 분들이 100, 120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경과가 좋지 않아요. 여자입니다. 여자는 조금 다른 것이 240 이상 되면 약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자들은 160에서 200이랑 200에서 240 요 사이가 비슷합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고. 근데 마찬가지로 가장 잘 죽는 거는 역시 1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너무 날씬하고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시. 여러분들은 오래 사실 겁니다. 우리는 이쪽이잖아. 그죠? 이까지는 아니죠? 이까지 가면 빨리 죽습니다. 너무 또 과해도 안 돼. 너무 과해도. 240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씬하지 않은 이유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뭐 날씬하면 뭐합니까? 빨리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자분들 오히려 낫다. 남자도 사실 260 이상 가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사망률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다 높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 전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200 넘으면 자꾸 이거 줄이라. 저기 육식하지 말고 채식만 하고 또는 약을 써서라도 이거 자꾸 줄이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80%, 여자 같으면 약 한 50% 정도 더 높아진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은 나쁜 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역사를 보면 아까 100년 전에 어떤 러시아의 또라이 과학자가 토끼에다가 막 기름을 먹였죠. 그 이후에 또 한 50년이 지나가 1950년대에 이 안셀키즈 박사라는 사람이 이 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리고 빨리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걸 읽은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몇 개 국가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지방 있는 식사를 하면은 심장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사망하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2개 국가의 자료만 뽑습니다. 나머지 14개는 버려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약간의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논문을 쓰고 이 사람이 워낙
이 말빨이 센가 봐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나 미국의 이런 과학 세계에서 이 사람 말이 엄청나게 먹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방하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우리가 그 곱창을 씹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하고 아름다운 맛을 이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애킨스 박사라는 분이 있죠. 1970년대에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황제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기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육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애킨스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만 먹으라가 아니에요. 곡류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 밀 같은 곡류를 피하고 설탕이나 과당 같은 이런 단당류들을 피하고 단 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육류와 지방질, 좋은 지방과 채소를 엄청 많이 먹어라.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권하면서 뭐 계란, 뭐 햄, 고기도 있지만 야채가 엄청 많죠. 실제로 이 사람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문제는 보세요. 2003년도에 죽었어. 이분이 2004년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1930년생이잖아. 73살에 먼저 죽고 이분이 1년 뒤에 죽었어요. 안셀키즈가. 무려 100살을 살아, 100살을. 그러니까 안셀키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굉장히 날씬해. 채식주의자니까. 이 사람은 약간 퉁퉁해. 그리고 애킨스 박사는 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의과대학 학생 시절부터 병이 많았어요. 집안에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혈관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개발한 이 다이어트 덕분에 이분은 꽤나 그 이후에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2003년도에 왜 죽었냐? 겨울에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얼었는데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잘못 알려지기를 이분이 이제 뇌를 다쳐서 돌아가셨으니까 뇌졸중으로 죽었다. 맨날 고기 괜찮다고 하더니 지방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뇌졸중으로 죽었으니까 자기의 사망이 곧 자기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쳐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요. 아븐스콥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1934년생이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분도 80이 넘었겠네요. 이분이 이제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콜레스테롤은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무려 논문을 한 100편 가까이 쓰셨습니다. 지방이 문제가 없다, 지방이 다 나쁜 놈이다, 살인자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반박하는 논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최근에 뜨는 분인데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 펄무터 박사라고 그레인 브레인, 우리말로 하면은 곡물뇌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치매 환자들 많이 치료하는데 치매 환자들한테 곡물을 끊게 하고 지방과 야채 위주의 지방과 야채,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죠. 지방이라도 아까 같은 뭐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곡물을 끊고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지방과 탄수화물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거냐? 이제까지는 안셀키즈의 의견이 우세해서 지방이 나쁜 놈? 우리가 지방을 안 먹으면 단백질은 사람이 아주 많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도 느끼고 에너지로 쓰기가 좋죠. 만약에 이제 지방을 안 먹는다면 그 많은 칼로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보면 약 60%는 탄수화물로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20에서 30%, 지방을 10에서 15%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식단이 그러면 1960년대, 50년대부터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권고하고 WHO에서도 권고하고 우리는 그거 그대로 따라 받아가지고 지금 권고하면 만성질환이 줄어야 되잖아. 고혈압도 줄고 당뇨도 줄고 심혈관 사망률도 줄어야 되잖아요. 줄었을까요?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늡니다.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안셀키즈의 말을 믿은 덕분에 계속 심혈관 사망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LDL 중에서도 큰 애가 있고 큰 애가 타입 A, 얘들은 괜찮다. 타입 B는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LDL이 산화되거나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산화되거나 아니면 당화되는 것. 당화된다는 거는 LDL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당분이 붙어가지고. 그 당분이 뭐예요?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당류, 설탕, 과당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LDL이 있다. 또 하나는
사망률과 콜레스테롤을 비교해 보면, 아니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약 먹으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약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졌는데 혈액 검사하면 오 좋아졌어, 160이 안 되네, 내가 그 전에 200도 넘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하로 떨어졌어, 완전 좋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는데 죽어, 잘 죽어. 80% 더 잘 죽어, 남자는. 여자는 50% 더 잘 죽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약 자체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타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스타틴을 어떻게 처방하냐 하면 혈액 검사해보고 고지혈증이 있다, HDL이 낮거나 LDL이 너무 높다, 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부분 바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약을 먹고 자기 콜레스테롤을 관리한다는 게 병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그 병을 이제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병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관리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튼튼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택했어요. 만약에 운동도 귀찮고 먹는 거는 계속 단 것도 먹고 쌀밥, 빵, 면 막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약이라도 드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만약에 저하고 같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완전히 틀렸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엄청 많이 먹는 이거는 좋고, 이제 고탄저지,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지방을 안 먹는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완전히 갈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을 고지방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실 지방 먹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자기의 상황에 적합한 자기만의 식사법을 찾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면 다 해야 되고, 남들 백 사면 나도 백 사고, 다이어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 다 이거 하고 레몬만 먹다가, 뭐 남들이 또 이거 하면은 저탄고지 하면 또 저탄고지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식사법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렇게 알려니까 음식의 내용 자체가 정말로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우리 편은 착한 편, 이쪽 편은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최근의 연구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식사 방법, 건강 관리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